자, 이번 시간은 1차,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이제 방정식이라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자, 방정식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풀었잖아요. 1차, 2차 방정식은. 근데 방정식의 뜻을 잘 모르고 푸시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그치?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도 되고, 그지?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그러한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지? 참도 되고 거짓도 돼야 돼. 그죠?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이제 참일 때가 관심이 가겠죠. 그지? 참이 될 때, 요때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참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그 방정식의 해라고 부른다. 그지?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는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이다. 그것을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라기보다는 이게 의미니까, 뜻이니까 방정식 그러면 뭔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지? 약속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방정식의 해도 마찬가지. 해라는 것은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제 풀이를 할 건데, 우리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에서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될 건,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라서 나중에도 설명을 할 거긴 하지만, 자, 방정식의 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랑도 관련을 지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둡시다. 요건 중요한 거거든.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자,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게 1차 방정식이죠.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때 a는 0이 아니고, 자, a, b는 상수.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x가 미지수야. 그치? 그래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 x에 대한 1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x, 정확하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 요렇게 쓰면 x가 미지수라는 얘기야. 그죠? x가 미지수, a하고 b는 상수,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1차 방정식이 되려면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절대로 안 돼. 왜? x항이 없어지면 1차식이 아니게 되니까. 그지? 1차가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 1차 방정식은 보통 요러한 꼴로 써지게 될 거고, 우리가 요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여기 a가 0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 1차라는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풀이가 달라진단 말이야. 요 1차라는 말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요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이해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 풀이를 할 때 요 말의 뜻을 잘 봐야 돼. 1차 방정식이면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가니까 요 경우를 제외하고 풀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그냥 방정식, 자, 다음 방정식 예를 들어서 방정식 뭐 ax는 b를 풀어라 라고 하면 얘는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거야. 어떤 경우를 나눠? 첫 번째, a가 0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얘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인지 아닌지 몰라. 0인지 0이 아닌지 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a가 0일 때면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자, 방정식의 풀이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은 뭔데요? 양변에 똑같은 계산을 해도 돼. 이런 거죠. 물론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된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되는데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된다. 이거죠. 우리 중학교 때 계속 했던 거. 그러면 봐봐. 자, a가 0일 때는 요게 0일 때는 0 곱하기 x가 b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때는 두 가지로 또 나뉘겠지. b가 0이면 해는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무수히 많다.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해는 모든 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면 이때는 x에 뭐가 들어가는 항상 좌변은 0이고 우변은 0이 아니니까 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해가 없다. 보통 해가 없다라고 쓰던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오케이. 근데 a가 0이 아니면 이때는 그냥 0이 아닌 수니까 양변을 뭐라고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된다며. 그러니까 a가 0이 아닌 수니까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뭐야? 요게 해가 되는 거지. 이게 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해의 표현은 방정식의 해의 표현은 반드시 x는 상수 이런 꼴로, 그지? 방정식의 해의 표현은 반드시 x는 상수 요런 꼴로 나타내기로 한 거야. 이러한 꼴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것도 방정식이죠. 그지? x는 a분의 b 이렇게 써있으면 x가 a분의 b가 아니라 x가 a분의 b일 때 이 식은 참이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요런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쓰면은 만약에 자 2x-3은 5x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x가 얼마일 때 참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바꿔놓으면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딱 바꾸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방정식이 참이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꼴로 표현을 바꾸자 이거야.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때는 이러한 꼴의 방정식으로 바꾸자.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일 때 참이다 라는 말이야 이거야. 알겠죠? 이해되죠? x는 변하는 수니까 계속 변하는 거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중학교 거 할 때 선생님이 엄청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뭐냐, 1차 방정식은 여기 a가 0이 아닌 경우거죠. 그죠? a가 0이 아닐 때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해는 요렇게 오른쪽에 있는 요 두 번째 경우처럼 나오는 거고, 그죠? 1차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 a가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해도 생긴다 이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없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부정이라고 해. 요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 써야지. 부정이라고 그래. 부정.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 정할 수 없어. 해가 너무 많으니까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자 여기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불능이라고 해. 불능.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해를 구할 수가 없다. 해가 없으니까 불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다. 알겠죠? 얘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 예. 주의 이렇게 그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을 풀 때는 기본적으로 요걸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 진짜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읍시다. 잠시만요. 요거를 끌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짝대기는 필요 없겠네요. 그죠? 여기에 짝대기를 읍시다.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있냐면, 자, x에 관한 방정식이야. 다 x에 관한 방정식. 자, 그래서 a의 x-1은 뭐 x 플러스 2다. 뭐 이런 걸 풀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요걸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가 ax-a고 분배를 해주고 이제 이항을 하겠죠. 그러면 ax-x는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동류항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지? 동류항 계산. 그죠? 지난 시간에 저번에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 첫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배웠죠? 자, 요거를 요렇게 쓰는 거지. a-1에 x 요렇게 쓰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썼지만 이 정도는 이항하면서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x 계수가 a고 요 넘어올 테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계수가 x 계수가. 그래서 a랑 마이너스 1에 x 쓰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a는 이항에서 플러스 a가 될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 계산이 요 중간 계산 과정이 생략이 돼서 바로 돼야 돼. 알겠죠? 요 두 줄 있죠? 요 두 줄이 생략이 돼야 돼. 이 정도는. 그렇죠?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생각을 잘 하네. 그러니까 동류항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x항은 어떻게 될까? x항은 좌변으로 다 모을 건데 x항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상수항은 어떻게 될까? 상수항은 우변으로 다 모을 건데 상수항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x의 개수로 나눠야 되잖아. 자, 이제 x의 개수로 나눌 차례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으니 여기 분명히 앞에 1차라는 말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야? 얘가 1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죠? 무슨 얘기냐? x의 개수가 0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얘는 0이 아닌데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으니까 얘는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우가 나뉘는 거지. 어떻게? a-1이 0일 때와 두 번째는 a-1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a-1이 0이란 건 a가 1이라는 뜻이잖아. a가 1이면 봐봐. 여기는 0 곱하기 x가 되고 a가 1이면 여기는 3이 되잖아. 그러면 좌변은 x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0이죠. 그러니까 0하고 3하고 같을 순 없어. 따라서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이때는 해가 없는 거고 두 번째 a가 1이 아닌 경우죠. a가 1이 아닌 경우는 x는 요걸로 나누면 되니까 a-1분의 a 플러스 2라는 해를 갖는다 이거야. 요게 해가 되는 거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죠? 해의 경우가. 자, 이래서 답을 쓰자면 a가 1일 때는 해가 없다가 되고 맞죠? 그리고 a가 1이 아닐 때는 해가 요거다 라고 해서 두 가지를 써주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은 a가 1일 때 해가 없다 하고 a가 1이 아닐 때
해는 요렇게 쓰기로 했죠. x-1분의 a 플러스 2. 요렇게 x는 요렇게 상수꼴 요렇게 해서 해를 써주는 거야. 결과가 이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요런 것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자, ax-a 제곱은 뭐 bx-b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요거를 풀어라.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방정식을 풀어라야. 좀 지우고 쓰자. 자, 방정식을 풀어라.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인 거야. ax제곱 마이너스 a제곱 bx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어라야. 그러면 자, 이항하죠. ax제곱 아니고 ax. 자, 이거 이항하죠. 그러면 x항끼리 동류한 계상 a 마이너스 b의 x. 자, 요거 이항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거 합차공식 인수분해 보이죠? 여기 있는 거 뭐 나누면 약분 되겠네? 라는 생각에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해서 a 플러스 b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죠? 왜? 이걸 나눌 때 이 나누는 수가 0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그냥 방정식이라며. 그지? 1차 방정식이란 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0일 수도 있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라. a-b가 0인 경우와 자, a-b가 0이 아닌 경우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때는 자, 좌변 0이죠. 자, 우변도 여기가 다시 쓰면 a-b, a 플러스 b 니까 요게 0이면은 뭐 a, b 상관없이 그냥 0이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혹은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해는 모든 수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해는 수가 수 전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눠주면 0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죠, 양변을. 자, 그럼 x는 a 플러스 b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지? 이렇게.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는 여기 써주는 거죠. a는 b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a는 b가 아니면 x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오케이. 됐네. 쉽네. 하나 더 해볼까? 좀 특이한 걸로. 특이한 건 아니고. 자, 마찬가지 방정식 풀어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a제곱 플러스 6의 x 플러스 2는 a에 5x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럼 x 계수 이렇게 딱 해볼까? 요거 요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5ax잖아. 그지? 그럼 요로 이항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의 x 이렇게 될 거야. 선생님 요거 이해 안 되는데요. 이거 지금 바로 넘어가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이거 전개하고서는 이항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건 전개하는 거 아니야. 이건 x항이야. 이거 전부 다. 여기는 이제 a 분배되면 5ax잖아. 5ax가 1로 이항되면서 x의 계수끼리 더해지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a가 있고 요게 이항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건 좀 특이하게도 x의 계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라서 2차식이라 이렇게 돼요. a-2랑 a 플러스 3의 x는 a는 a-2 이렇게. 그죠? 왜 플러스 3이니?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때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왜? 이게 0일 때, 그러니까 요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0이 되는 경우가 a가 2일 때도 0이 되고 a가 3일 때도 0이 되잖아. 그지? 그리고 a가 2가 아니고 2도 아니고 a가 3도 아닌 요런 경우는 0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두 개가 0이 될 때, 2차 계수가 0일 때,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네. 요거랑 요거는 요 2차 계수가 0이 될 때, 아이고, 요걸 지우면 안 되죠. 요게 0이 될 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a가 2면은 0 곱하기 x가 여기도 0 되죠. 그럼 요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그지?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자 여기는 a가 3일 때는 0 곱하기 x는 여기 3 빼기 2니까 1이죠. 그럼 요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리고 요때는 0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x는 요거 나눠주면 요거 하나 약분돼서 a-3분의 1이라는 요런 해를 갖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x의 개수가 2차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 때는 여기 1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것들처럼 쫙 해결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거 1차 방정식처럼 생겼지만 1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x의 개수가 0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특수한 해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요런 것들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방정식 요런 거를 풀 때 1차 방정식, 특히나 1차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1차 방정식 아니지 1, 2차 방정식 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 이게 뭔 소리지? 절대값을 포함한다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그 절대값 기호 안에 있죠. 자, 절대값 기호 안의 값이 0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경계로 하여 경우를 나누어 푼다 이거. 경우를 나누어 해결한다 가 기본이야. 원래 기본은 이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글씨가 빨리 쓰려고 하니까 더 오래 걸리네. 지웠다 쓰고. 자,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 안의 값이 0이 되는 미지수 값을 경계로 하여 경우를 나누어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 풀이를 하는 방식이야. 알겠어요? 이게 뭔 소린가? 자, 뭔 소린가 하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그냥 바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요거 여기 잠깐 이 밑에 내두고. 왜냐면 요걸 풀 때 또 다른 풀이도 해줄 거거든. 자,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자, 방정식 풀어라 라고 했어.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자. 절대값 x-1은 2x 플러스 4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 봐봐, 여기 x에 그러니까 x에 1 들어가면 이게 0이 되잖아. 그치? 절대값 기호 안의 값이 0이 되죠. 그러면 x가 1일 때를 경계로 해서 경우를 나누자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양수될 때랑 음수될 때로. 왜냐면 절대값 기호안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이게 a가 양수면 그냥 a로 쓸 거고, a가 음수면 a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자고. 경계를 처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양수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요. 어차피 이게 1이랑 같으면 0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부호가 상관이 없잖아. 어떻게 a로 쓰든 마이너스 a로 쓰든 상관없다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양수되는 쪽에 붙여요. 그치? 1보다 크면 양수가 되니까 그쪽에다가 그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절대값 기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요때는 이제 x가 1보다 작을 때. 그죠? 선생님 요거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써. 그냥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마찬가지 x-1이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 절대값 기호안이 양수 0 이상일 때와 절대값 기호안이 0 미만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란 말이지. 그러면 자, 요때는 이게 그대로 x-1은 2x 플러스 4 해서 요걸 푸는 거야. 되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얘는 요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x는 요거 이항하면 5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1로 넘기면 x는 요거 1로 넘기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로 풀어도 되고, 되시는 분은 이거 뭐 여러분 풀 수 있죠?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봐봐, 얘는 중요한 게 x가 마이너스 5면 이게 성립을 해? 요 두 가지 내용 봐봐. 이거 불가능이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는 거야. 그지? 여기는 모순이죠. 모순이 생겨. 그죠? 이 모순이라는 말 아세요? 모순? 앞에서 한 얘기와 안 맞는다 이거지. 그지? 모순. 자, 그리고 여기는 요게 음수니까 이렇게 부호가 바뀌겠죠. 여기 플러스 1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여기 바뀌는 거고, 자 여기 2x 플러스 4니까 자 2항에서 마이너스 3x고 2항 하면은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땐 이거 성립하는 거죠.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돼. 요거 꼭 확인을 해야 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해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1, 2에 의해서 해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1 요게 해가 되겠다 이거. 됐나요? 되죠? 오케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리고 뭐가지? 그리고 두 번째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 자, 뭐가 있냐면 절대값 x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요거는 7 요렇게 되는 거 있거든. 자, 그럼 얘도 어때? 보니까 요거는 보니까 절대값 기호안에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경계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죠. 그죠? 그럼 요 때는 마이너스 2고 요 때는 3이잖아. 그러면 경계를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요렇게 나누면 된단 말이야. x가 2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3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면 돼. 그죠? 근데 자, 등호는 언제 쓴다고? 여기 요 사이에서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 자리 될까?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3보다 작을 때. 자, 세 번째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누란 말이죠. 괜찮나요?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거든? 그 얘도 음수야. 둘 다 음수네.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부호가 바뀌고, 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가 요거 이항하시면 6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인데 요거는 요 범위 안에 있는 거 맞죠? 얘는 돼. 그죠?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있을 때 그냥 적당히 요거 부호 헷갈리면 요 사이에 있는 거 0 같은 거 있잖아. 0 같은 거 넣는다고 생각하면 요거 양수고 0 넣으면 얘 음수잖아. 그럼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그대로 나오고 요 뒤에 거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x가 없어지면서 5는 7이라는 이상한 게 나오죠. 자, 이때는 해가 없는 거지. 그죠?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는 거야. 요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요거는 뭐 필요 없는 거지. 그지? 우리 지금 해는 요것만 딱 생각하면 되는 거. 지금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떨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얘가
x 플러스 2 그대로 양수 될 거고, 요것도 양수죠. 뭐 대충 4 같은 거 넣어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 7이야. 그러면 2x는 8이니까 x는 4가 돼서, 자, 이번에는 요 범위 안에 요거 x는 4 들어가죠. 오케이 확인 되죠. 그래서 이 각각의 범위에 맞는지 모순되는 건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것의 해는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4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여기 아까 뭐 설명 뭐 더 한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해서. 근데 이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 좀 쉬운 것도 있어. 그러니까 간단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돼. 얘는 어떻게 x가 3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맞죠? 그지?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있잖아.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3이다. 이런 거를 요 1번에서 경우처럼 이렇게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요? 왜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어? 얘는 그냥 요거는 x-1이 3일 때랑 x-1이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그냥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것도는 이거겠지 뭐. 그치? 그래서 여기는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주의할 건 여기가 바깥에 있는 게 상수다. 절대값이 하나고 상수만 딱 하나 있을 때. 상수일 때. 근데 여기는 절대값 있고 여기가 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요거처럼 하면 안 돼요? 요거를 만약에 한다고 쳐봐. x-1은 2x 플러스 4 그대로 나오는 거랑 x-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이렇게 딱 한다고 쳐봐.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지. 얘처럼 한다고 치면. 그럼 요때는 자, 2항은 마이너스 3x는 여기가 5가 되니까 5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잠깐만. 뭐지? 왜 마이너스 3x죠? 마이너스 x죠? 뭔가 이상해졌어. 여기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자, 이때는 봐봐. 이게 2항하면 3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요? 가 돼버린다고. 여기 문제가 생겼죠. 여기 모순이 생겼죠. 어때? 요때 모순이었죠. x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가 될 때는 x가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식을 풀었을 때 나왔잖아. 그럼 얘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근이 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얘는 근이 될 수 없어. 맞죠? 얘는 그 범위에 맞기 때문에 근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한 것처럼, 요 밑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 선생님 절대값 했을 때 얼마 나오면 플러스인 경우랑 마이너스인 경우일 거 아니에요. 요 안에 있는 게 플러스인 경우랑 요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인 경우. 이게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돼. 왜? 밖에 그냥 상수니까 요거 범위 나눠보잖아.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요런 경우는 x가 1보다 작을 때거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범위가 맞아. 그지? 범위 안에 이제 모순이 안 생겨. 근데 이거는 모순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문자로 했을 때는 모순이 생길 수가 있어. 그죠? 이게 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것처럼 경계를 나눠서, 그지? 경계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가지고 해결을 해서 모순이 되는 건 없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상수니까, 상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경우를 굳이 안 나눠도 경우 나눈 거야. 이것도 경우가 결국엔 나눠진 건데 이때는 모순이 안 생기니까 그냥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됐나요? 여기 하나짜리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요거는 나중에 할까? 네, 요건 그래프 교점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또 오래 걸리니까. 왜냐면 여기 2차 방정식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힘들잖아. 그죠? 자, 이거 되셨죠? 이렇게 1차 방정식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이번에는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건데, 자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죠. 자 이때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생기는 거고, abc는 상수. 자 그러면 요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중요한 건 뭐야? 2차 방정식, 그럼 2차라는 말이 붙는 순간 2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하나 생긴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 주는 거야. 알겠죠? 조건을 하나 주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둡시다. 마찬가지로 2차식처럼 생겼지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2차항의 개수가 0일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주의하는 거야. 주의사항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주의. 뭘 주의하라고? 그냥 방정식 또는 나중에 가면 부등식도 나와. 부등식에서 나와. 이게 방정식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부등식 뭐 이런 거 나온 경우가 있거든? 그때도 마찬가지. 앞에 몇 차 부등식 이런 표현이 안 나오면,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표현이 안 나오면 그 최고차의 개수가 0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 개수가 0일 때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그럼 반드시 여기 있는 a가 0일 때랑 두 번째 a는 0이 아닐 때, 이거일 때 요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1차 방정식 앞에 거 설명할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요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부터 그냥 합시다.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보통 2차 방정식은 해가 일반적으로 두 개가 있겠죠? 응? 두 개가 있어. 근데 3학년 때는 우리가 근 그러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근 그러면 두 개 있을 때도 있고 한 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그 없을 때를 복소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허근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자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이거 중3 거랑 똑같으니까 첫 번째 어떤 모양을 확인해라. 얘가 완전제곱 꼴인지를 보는 거야. 완전제곱. 완전제곱은 상수. 요런 꼴인지를 확인. 요런 꼴이다. 그럼 네 그런 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제곱근 정의 있죠. 제곱근 정의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 아니요 이런 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뭐해라? 인수분해 하는 거죠. 인수분해. 자 2차식 인수분해해서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수분해 가능한 꼴인지, 요거 곱하기 요거는 0 요런 꼴로 변형이 되나? 네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있죠. a, b는 0이면 a는 0 또는 b는 0 이런 이거이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거지. 그죠? 우리 중3 때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마지막 근의 공식을 쓰는 거지. 근의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근의 공식은 요 1번 형태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1번 형태로 바꿔서 해결을 하는데 그 바꾸는 과정을 생략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만 갖다 쓴 게 근의 공식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2차 방정식을 해결을 할 때는 요런 3단계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근의 공식 유도 과정은 뭐 중3 거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고, 선생님 저 그 유도 과정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요거 유도 과정은 중3 설명한 거 있으니까, 그지? 그걸 가서 봅시다. 알겠죠?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알겠죠? 자, 중3 가서 확인해 주세요. 보실 분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가서 확인을 합니다. 됐나요? 대신 여기서 근의 공식 할 때 이거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요 안에 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여도 우리는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왜? 복소수 배웠으니까. 허수 배웠잖아, 허수. i 쓰면 되잖아, i. 그죠? 허수 단위 i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허근이라고 그런다. 이해되나요?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면 이때 허근이라는 게 나오니까 허근, 허수인 근, 허근. 그래서 허근으로 해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요거 하나 푸는 거 좀 봅시다. 그리고 요거 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그냥 풀이를 합시다. 자, 켤레근이라는 게 있어. 켤레근. 자, 여기서 요 2차 방정식 여기서 자, 근이 개수지. 개수가 모두 상수항 포함해서 개수 얘기하는 거야.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자, 한 근이 이렇게 생겼어. n 플러스 뭐 n 루트 a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하면, 이거이면 다른 근은 m 마이너스 n 루트 a 이다 라는 거고, 자,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자, 한 근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 플러스 bi 꼴이다 이면, 자, 다른 근은 이렇게 생긴 거야. a 마이너스 bi 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 지금 형태도 보면 여기 형태가 켤레 형태, 여기는 무리수 쪽 부분이 부호가 바뀌는 거고, 여기는 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지? 근데 이때는 뭐냐면, 요때는 개수가 모두 유리수 개수일 때 이런 내용이 성립하는 거고, 자, 여기는 실수 개수일 때 이런 내용이 성립하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왜 그러느냐? 요 근의 공식 써보면 돼요. 왜? 우리 생각해봐. 개수가 모두 유리수면은 루트가 나오는 거, 요거 다 유리수니까 여긴 루트가 안 생기잖아. 루트는 여기서만 나오겠죠. 그럼 루트 앞에 부호가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글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는, 실수면은 여기도 루트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도 루트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얘기는 못 한다고. 왜냐면 여기가 루트가 생길 수도 있잖아. 여기 있는 플러스 루트가 여기서 루트가 있을 수도 있고, b가 루트일 수도 있고, 여기가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 루트가 없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실수일 때는. 대신 여기가 실수가 되면 여기는 루트가 될 수 있지만 i는 무조건 여기서만 생길 수 있다고. 여기가 음수가 되면서 i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 켤레근은 이러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뭐 요것도 2차 방정식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두 개 좀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방정식 푸는 거야. 자, 마찬가지 뭐라고? 방정식을 풀어라 에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요거 하나 풀어볼까? 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4ab 이렇게 되면, 자, 요거는 오늘 문자가 좀 있는데요. 문자 있어도
상관없다. 인수분해 해보자. 봤더니 여기 개수가 1일 때는 여기가 곱이고 여기는 합이잖아. 그지? 개수가 2차원 개수 1일 때는 합 곱이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그냥 이거 맨날 11 하는 거지 뭐. 자, 11. 자, 여기가 2a랑 2b를 하는데 2b 쪽에 마이너스를 주면은 요래 해서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2a랑 x 마이너스 2b는 0 되니까 이때 x는 마이너스 2a 또는 x는 2b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만 하면 되니까. 선생님 문자 들어가서 인수분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앞에 다항식 계산하는 거 있잖아. 1단원에서 한 거. 거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지? 두 번째,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는데, 뭐냐면, 자, ab제곱, ab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b는 0. 이렇게 되는데, 자, 봐봐. 여기서 2창,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라니까, 여기 앞에 있는 2창의 개수가 0일 때도 생각을 해주긴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있잖아. 그 개수로 나눌 때, 그러니까 양변을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나눌 때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 나누는 일이 있을 때 그 0일 때랑 0이 아닐 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얘는 지금 일단은 처음부터 나눌 일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A, B, 여기 뭐 A, B가 있어야 뭐 같이 나눠보고 뭐 할 것 같은데, 그지? 일단은 인수분해부터 해보자 이거야. 응? 일단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여기 BA에서 자 A에다가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 마이너스 A제곱이고 플러스 B제곱이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X 플러스 B 하고 여기는 B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자 두 가지죠. AX 플러스 B는 0 또는 b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우가 나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a는 0이고 a0, b0 둘 다 0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는 0인데 b는 0이 아닐 때. 자, 세 번째는 a는 0이 아니고 세 번째 a는 0이 아니고 b는 0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보자. 그럼 둘 다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요때는 0 곱하기 x가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다. 그러면 여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고, 그지?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 0 곱하기 x 마이너스 0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때는 두 가지 경우 다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그지? 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래. 그럼 요때는 0 곱하기 x가 0 곱하기 x 더하기 0이 b 그게 0이다 라고 돼 있잖아. 그럼 b가 0이 아니니까 얘는 해가 없다는 거지. 해가 없다. 또는 요때는 어떻게 돼? b가 0이 아니니까 자 bx 마이너스 0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요때는 x는 0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럼 뭐야?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요 두 가지 또는이니까 요 경우 다 따져보면 x는 0이라는 해를 갖는 거야. 그지? 맞아요? 그리고 보니 네 번째를 안 했네. 네 번째를 안 썼네. 미안해요. 둘 다 0이 아닐 때도 해야 되죠. 둘 다 0이 아닐 때. 자, 그리고 a가 0이 아닐 때랑 b가 0일 때. 자, a가 0이 아니야. 그럼 여기 앞에 거는 ax 플러스 b는 0이고 b가 아니라 0이죠. 0은 0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 0이니까 0 곱하기 x 마이너스 a는 0이죠. 그럼 봐봐. 여긴 0이 아닌 거니까 여기는 해가 없는 거고. 그죠? 자, 요때는 x는 0 돼야 되겠죠? 그지? 그럼 요때도 x는 0이라는 해를 갖는 거야. 그지? 요때도. 그지? 자, 그리고 둘 다 0이 아니면 이거 둘 다 0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x 구하면 되죠.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또는 자 여기서 구하면 x는 b분의 a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요거 둘 다 해가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다 각각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치? 2차라는 말이 없으면. A, B가 0이 아니란 얘기가 없으면. 이게 복잡하니까 보통은 이 정도면은 A, B가 0이 아니다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거 다 아니고 요 밑에 요것만 답이 되겠지. 응?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고. 또 세 번째도 뭐 그냥 이런 거 절대값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자,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1 마이너스 7은 0 이런 식으로 있다면, 자, 절대값 들어가니까 우리 앞에 1차 방정식 할 때처럼 똑같이 하면 돼. 절대값 들어가면은 경우 나누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저기 있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아이고 지우개가 안 됐네요.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해서 마이너스 8은 0. 그럼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왜 안 되냐? 인수분해, 여기 3이 있는데 3을 빼먹고 안 썼네. 자, 그 인수분해 되는 걸로 해야 되니까. 자, x제곱 여기가 플러스 3x고 여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0은 0. 그러면 자,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2가 되는데, 자,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얘는 안 돼. 요것만 돼. 가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음수니까, 자, x제곱 여기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3x 되고 요거는 플러스 3이 되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4. 그러면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4라서, 그죠? 인수분해 하면, 자,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 근데 마찬가지 이 범위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것만 되고 얘는 안 돼. 그지? 따라서 요 두 가지 내용에 의해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겠다, 이런 거지.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도 똑같아. 1차 방정식처럼 절대값 들어가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이제 여기 혈렉은 관련된 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자, 여기 혈렉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얍. 자, 혈렉은 관련된 거 뭐 보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해볼까? 이런 걸 해보자. 자, 2 플러스 3i가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 요것이 해일 때, 자, 해일 때 뭐 p 플러스 q는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근이 요거 있으면 자동으로 나머지 한 근은 2-3i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하나는 2 플러스 3i, 하나는 2-3i 요렇게 두 개의 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3 거 할 때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든 무슨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이런 거 하는 거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물론 요 뒤에서 이제 근과 계수 관계는 뒤에서 또 따로 설명을 할 거거든. 근데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를 이용을 해서 뭐냐면 요 두 근의 합을 해보면 두 근의 합이 지금 4죠. 얘네 둘이 더하면 4잖아. 여기 i양 없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자, 우리 켤레끼리 곱하는 거니까 실수되잖아. 여기 4 플러스 3이 4 플러스 9가 되니까 13이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자, x제곱 여기가 두 근의 합이었죠. 마이너스의 합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곱은 플러스 13 요렇게 써지는 거였으니까, 자, p는 마이너스 4고 q는 13입니다 해서 더한 값이 9예요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거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요 뒤에서 나오니까, 그지? 만약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근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요거 문자 좀 불편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이라기보다는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됐겠지. 그지?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요거 전개를 하면 x제곱에 자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요거 베타예요.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요렇게 되니까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 둘이 더한 거를 여기다 쓰면 되겠구나. 둘이 곱한 걸 여기다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PQ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내가 여기 쓴 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어차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할 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 알아두셔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켤레근 한 근이 나와 있으면 나머지 한 근도 공짜로 알 수 있다. 근데 반드시 여기서 이제 PQ가 여기서 분명히 PQ가 실수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 그지? 실수 PQ에 대해서 허수면 안 된단 말이야. PQ가 아시겠죠? 자, 요런 것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또 하나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있잖아. 해가 주어지면 요거는 또 추가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자, 방정식의 해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럼 방정식의 해가 주어지면 요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방정식의 해가 주어지면 따라서 방정식의 해가 주어지면 우린 뭘 해라? 그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해라 이거야. 대입해라. 그 대입을 해서 그 식이 참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많이 풀어봤잖아요. 이거 예전에 많이 풀어봤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풀어봤냐면 뭐 x는 p가 해일 때 해래 어떤 거에 뭐 이런 거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요것의 해래 그랬을 때 뭐 뭐랄까 3p 제곱 마이너스 9p 플러스 7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요 내용에서 요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에서 여기서 대입을 하면 p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1이 0이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가 이제 그거의 3배잖아. 그치? 그럼 요건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니까 아 4예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있었죠. 그 중3 것도 보면은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또 할 거야. 근데 요거보다 이제 좀 더 심화된 것들도 들어갈 거 할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둡시다. 방정식의 해 그러면 해가 주어지면 그냥 식에 대입하라고. 참이니까. 알겠죠? 식에 대입하세요. 참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기서도 실수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실수 물론 여기서는 실수지만 실수 말고 이거 허수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얘기가 없으면 요거를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냥 대입을 해야 돼. 근이 주어졌으니까 식에 그냥 대입해. 그리고 뭔가 다른 걸 또 주겠지. 그런 얘기가 이런 조건이 없으면 켤레근을 이용할 수 없다. 특히나 뭐 요런 거 유리수 계수가 아니라 실수 계수인데 한 근을 이렇게 무리수 모양의 근을 준단 말이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다른 근이 켤레다 라고 하면 안 돼. 그때는 이 무리수 근을 대입해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줘.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의 한 근이 뭐 뭐랄까 2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줬어. 그러면 나머지 한 거는 2 플러스 루트 2다라고 하려면 여기 있는 a가 유리수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유리수라는 얘기가 없어. A는 유리수다 라는 얘기가 이 말이 없어. 오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대입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대로. 오케이?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배의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a는 0이니까 요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 여기서 이제 제곱하면은 4하고 2니까 6 마이너스 4 루트 2고 요거는 플러스 4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그죠? 여기 t가 아니라 a 플러스고 자 여기가 정리하면 10 마이너스 6 루트 2잖아. 그지? 따라서 a의 값은 2양 하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6 루트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a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돼버렸죠. 무리수. 그지? 실제로 이거 계산해서 해보면은 얘 나오기가 힘들어. 여기 분명히 근위공식 쓰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지? 근데 여기 짝수공식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1분의 마이너스 b니까 1분의는 됐고 지우고 자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것 중에 하나가 얘가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이거 뭐 여기가 이상한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2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이 부분이 뭔가 정리가 돼가지고 얘가 나오게끔 뭐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그게 얘란 말이야. 너무 복잡한데 이 이중구도 풀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중구도 이런 거는 없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안 배우니까 앞으로도 안 배울 거고 그러니까 뭐 해결할 수는 없고 보여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모양상 완전 다르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성립할 수 없단 말이야. 유리수 개수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한근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면 유리수란 말이 없으면 함부로 켤레근을 써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뭔가 a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